안녕하십니까, 예란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 러시아 대사이셨던 이재춘 대사님을 모시고 정말 이 급변하는 이 외교 안보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외교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대요. 그게 아마 진심일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걸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고 그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연구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죠.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대통령을 외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은 외교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오늘날의 한국 상황에서 보면은 주변 정세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우리가 놓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거기서 해법이 나오는데 양쪽 다 그것이 전혀 부족하지요. 그러게요. 이게 지금 이 한반도가 이 지형학적으로 볼 때도 일본 경제대국, 중국 인구대국, 북한은 뭡니까? 자기들 말 따라 핵보유국, 핵대국이라고 지금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꼽사리처럼 낑겨가지고 그래도 한미동맹이라는 그거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한미동맹은 삐걱삐걱거리게 만들고 북한에는 그냥 애걸복걸 아부하고 또 중국에는 뭐예요? 온갖 추파를 다 던지면서 스스로 자폭을 해도 그렇게 자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거는 이제 외교 참사도 넘어서 이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예, 개탄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 우리가 뽑아놨으니 어떡합니까? 요즘에 문재인 찍은 사람들이 다 손목을 자르고 싶어 한대요. 그 손목만 자르면 괜찮은데 이게 몸통이 잘리게 생겨서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생명권이 지금 왔다리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손가락 자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투표한 사람의 41%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투표한 사람의 59%가 찍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과반수가 선택한 사람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투표를 안 한 사람도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41%라는 거는 전체 투표수의 41%라는 얘기니까. 아니 그러니까 유권자가 안 찍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찍은 그러니까 그거까지 보면 그렇죠. 30%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자유민주주의 하에서의 정부라는 것은 국민이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국민이 안 되겠다 당신 그러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당신은 안 되겠다 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3월 1일 날 문재인 퇴진, 하야 이런 말이 나왔고 탄핵 그렇죠. 이런 말이 나왔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사님. 지금 외교 이게 남북 관계를 외교로 봐야 됩니까? 이건 뭐로 봐야 됩니까? 이것도 외교로 봅니까? 남북 관계는 우리 남북한 간의 내부 문제란 성격이 많이 있지만은 더 비중이 높은 것은 국제 관계 속에서의 남북 관계입니다. 우리 남북이 지금 분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분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분단이 왜 되느냐? 그럼 우리 내부가 분단하자고 그랬냐? 그거 아니잖아요.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분단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국제 정세 하에서의 합치는 것이 돼. 이건 완전히 국제적인 이슈로 돼 있죠. 더군다나 지금 안보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 남북한 간의 순수한 내부 문제라면 UN 회원국이 안보리를 통해서 제재와 압박을 하는 그런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압박을 하겠습니까? 우리 내부 문제라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이거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저 김정은 체제는 안 되겠다. 이런 사인을 계속 지금까지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핵과 미사일 도발하니까 이제 미국이 당장 코앞에 안보 위기가 닥쳤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참다 이제 한계점에 와가지고 이제는 그냥 안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렇고. 그 시점에서 평창 올림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평양 올림픽으로 만들면서 이상한 그 뭐라 합니까 가면극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죠. 막 그 지금 정세를 그렇게 보면 틀림없죠. 그러면 이게 남북 관계를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그죠?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외교는 외교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뭐 김정은의 그 하수인 집단 같이 느껴지거든요. 뭐 김영철이가 그냥 내려와가지고 지 맘대로 막 하다가 또 그냥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오고, 그 저번에 사진에 잡힌 게 말입니다. 정의용 외교안보실장, 이분이 오늘 지금 북한에 지금 불려가지 않습니까? 특사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불려가. 지발로 걸어가는데 불려간다고 해요. 지발로 걸어가죠. 저번에도 불려갔어요. 목걸이에 불려갔는데 김영철이한테 불려갔다가 내려오는데 이 인상이 아주 그 군심에 쌓인 인상이 언론에 잡혔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또 그 김영철한테 그렇게 가서 불려가서 닭달질을 당하고 왔는데 또 지금 무슨 책임자로 선정이 돼서 뭐 서훈, 정의용 투톱제로 해가지고 지금 오늘 북한에 간다고 하는데, 이분이 제네바 대사 출신이더군요. 어떻게 능력은 좀 있으십니까? 이거는 뭐 능력이 있느냐, 뭐 제네바 대사 출신이냐, 이걸 떠나서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아마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정의용 대사는 뭐 우리 외교부에서 같이 일했고 저보다 좀 후배입니다만은 원래 그분은 이 외교 안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요? 통상 문제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경제죠. 제네바 대사라는 게 통상 문제를 주로 하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람을 안보실장으로 픽업한 것 자체가 그분한테 안보를 맡기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아니, 안보를 맡기겠다면 그러면 안보실장을 맡기겠어? 안보 전문가를 픽업해야지. 왜 통상을 하는 엉뚱한 사람을 거기다 세웁니까? 지금 외교부 장관도 똑같은 거. 그러니까 외교 안보 이걸 적임자한테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냥 주사파들이 지시하는 그대로 그냥 해라. 처음부터 그 인선이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걸 지금 와서 뭐 정의용 실장이 어떠니 이력이 어떠니 이걸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아니 그래도 그 맡았는데 그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지침대로 가서 얘기를 하겠죠. 지침은 누가 주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주거나 임종석이가 주거나 또는 그 따라가는 지금 누구예요? 저 천혜성이라는 그 통일부 차관이 있어요? 천혜성은 그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그 사람은 다 그 밑에서 하던. 그다음에 또 윤건영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또 뭐 문재인 노무현 때부터 노무현, 문재인 그 밑에 윤건영 그래서 그 아주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서훈이라는 사람도 똑같죠. 그때부터 그렇죠. 김대중 맞습니다. 때부터 노무현 때부터 남북 정상회담에 늘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정의용 실장은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대표라고 그러고 하지만 그 따라가는 다른 사람들의 들러리인가요? 지시를 받는다 그러면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게. 워커힐에서 지금 김영철이 만나고 나오는데 수신이 가득 끼어가지고 지금 뭐라고 야단을 맞아서 나오는지 이러고 있어요. 이런 분이 이거 뭐 가가지고 뭘 제대로 이거를 해오겠냐는 거죠. 제대로 하는 게 뭔데요? 뭘 해 제대로 한다? 아니 거기 가서 제대로 답변을 받아오겠냐는 거죠. 이러고 다니는데. 지금 사실
답변 받아오는 거야. 아무면 못 가요. 그냥 저 소설 보내도 이게 지금 미션이 답변을 받으러 가서는 안 되는 미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무슨 미션이냐 하면은 우리가 우선 핵하고 미사일 이것을 너희들이 스톱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정말 문제가 크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그만두겠다면은 미국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징벌하는 것을 스톱시키겠다 이런 미션이래만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미션이 무슨 성격을 가져야 되냐면은 대한민국이 어디까지나 한미 동맹을 추구를 해서 예. 동맹국이니까 한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 한국과 미국의 공동의 적이 누구냐면 김정은 집단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입장을 예. 저쪽에서 분명히 알려서 예. 너희들이 이번에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남북 관계가 뭐고 다 없어지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얘기를 할 사람 그런 미션이라고 봅니까? 처음부터 그런 미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하면 적진에 가가지고 부리고 가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그 조아리고 앉아서 그러면 이것을 미국한테 뭐라고 연락을 할까요? 예. 그건 말하자면은 협의라고 그럴까 공모라고 그럴까 예? 그런 미션이 더 강하다. 왜냐하면 요번에 그 김여정이를 이렇게 하는 거 김영철이 왔을 때 한 거 그 의전과 만남의 내용 이런 걸 전부 봤을 때 이거 굴종적인 자세가 분명히 나타났죠. 그렇죠. 오늘 아까 어디 보니까 그 우선 의전에서 김여정이는 특별 A 예. 경호 A급. 예. 그다음에- 김영철은 뭡니까? 예? 김영철은 A입니까? B입니까? 아니 그다음에 그다음에 김영남. 김여정의가 그렇다. 김여정이가 예. 그리고 김영남. 김영남은 그다음에 김영철이 그거는 뭐 B라든가 모르겠는데 펜스 부통령은 B라 이거야. 그리고 이방카는 C라 이거야. 미친 것들이네요. 그러니까 뭐 누가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건 뭐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모든 지금 그 장면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분들이 평양에 가서 딱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나는 그렇지 않고. 아니 아까 그 사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단히 그 미안한 얘기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 원칙과 기준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 그거는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하고 똑같은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무현 씨는 걸핏하면은 북한이 핵을 쏘고 미사일을 발사 이것은 순전히 방어용이다.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 때문에 방어를 위한 것이다. 네. 그리고 어딘가서는 그 당시에 2008년인가 7년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평통 자문위의 어느 그 석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마 북한이 우리한테 대고 쏘겠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예? 그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사고방식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10년 동안 전혀 성장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때는 핵 위기가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미국까지 다 때려 하겠다 하는 그 미사일이고 핵이고 다 개발해놓고 핵무장 완성했다고 선언해놓고 있는 판이에요. 물론 그것이 과장한 측면이 좀 있지만은 예. 그러나 그걸 어떻게 10년 전에 그 상황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인식을 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중매하겠다. 중매하겠다 이게 그러잖아요. 중매가 그럼 그래서- 당사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말입니다. 그게 중매의 문제가 더 생긴 겁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와서 하면 그 무슨 게 나왔으니까 뭐라고 그래, 전달할까죠. 이게 중매가 지금 나왔는데 로이터 통신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요.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주재 중견 언론 모임 그리디런 클럽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봤어요. 거예요. 예. 봤어요. 현재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으며 그런데 그들이 며칠 전에 전화를 걸어왔다. 그게 지금 문재인을 김정은이라고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도 그렇다. 그러나 비핵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다.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면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하고 지금 통화를 해가지고 문재인이가 지금 이걸 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얻어냈다. 이따위로 지금 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저간에 이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문재인을 믿지 않는다. 이 대변인을 떠나서 이제 상환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을 김정은의 상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의용이 아니라 천하 없는 사람이 간다고 한들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 말이죠. 그래요. 어느 저녁 갔다가 내일 아침에 온다면서요. 뭐예요?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 백악관 발표에서는 북한에 가겠다는 특사 보낸다는 얘기는 거긴 나오지도 않아요. 예. 전화 받았다. 얘기를 한다는데 해보라 그랬다 그러는데 예. 지금 이 구도는 이 UN 전 회원국들이 제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일본, EU가 또 개별 독자적인 제재를 하잖아요. 네. 계속 하고 있어서 북한이 이제 궁지에 몰려 있어서 그걸 어떻게 모면하려고 평창 올림픽을 이용해서 신호를 보내고 대표 사절도 보내고 또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이 흐름이 스톱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언제 스톱이 되느냐? 언제 대화가 되느냐? 그러면 핵 개발을 멈추겠다. 예. 네?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없으면 여기서 10번을 왔다 갔다 하고 전화를 하고 특사 보내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건. 예? 그건 결국은 남북이 공모해서 미국을 속이는 지금 수작들을 하고 있는 걸로 밖에 안 비치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정말 김정은이가 이거 안 되겠다 정말. 그러니까 이걸 내가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왜 이쪽에 문재인한테 연락하고 김여정을 보내고 그럽니까? 바로 미국하고 하면 돼요. 하면 돼요? 네, 맞아요.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그 미국에도 상시 접촉 채널이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뉴욕에 있어요. 네. 그러면 조또맞대 잠깐 wait a moment. 수령께서 조금 이걸 다르게 생각하시라고 그런다 예컨대. 그러면 그냥 얘기하면 돼요. 되죠. 그런데 그걸 굳이 김여정을 보내고 영남을 보내고 영철을 보내고 무슨 선수단을 응원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춤을 추고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는 거 거기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 이거죠. 그걸 왜 미국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연이가 되든 박의연이가 되든 누가 갔다 오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소가 안 됩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정의용 이분이 양심이 있다면 문재인 정권의 안보실장을 받지 말고 빨리 사표 던지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글쎄 그건 본인의 거기서 계속 일할수록 역적질이 지금 쌓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역적질이 이게 뭐야? 근데 정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미치광이 다르기의 위험성에 관한 그것은 그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문재인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일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이제 빨리 갔다 옵니까?
김영철은 여기 와서 2박 3일이나 아니, 있다가 갔는데 무슨 말씀 벌써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것만 가져오면 되니까 뭐 그 시간 걸리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빨리 걸려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럼 또 이제 이것을 그냥 여기서 오물오물 할 수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가야 돼요. 또 간다네요? 가지 가서 이렇게 가면 그 완전히 이제 복덕방처럼. 그러니까 사환권이라니까 사환권. 그래. 이 신부를 하러 왔다 갔다 글쎄, 여기 글쎄. 뛰어갔다 저기 뛰어 사환권. 글쎄 그러니까 멋있대. 그렇게 하는데 그걸 미국이 듣고서 아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할까요? 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정의용 씨의 카운터파트는 그 백악관의 맥메스터 그 네, 안보보좌관. 보좌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우선- 친하다면서요. 뭐 친하고 안 친하고 어서 친하긴 무슨 그 사람하고 우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듣고서 피 웃을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뻔해요. 저쪽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동안에 이제 이 북미 간에 또는 이제 과거의 육자회담이란 틀 속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북한의 전술이라는 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 소위 벼랑끝 전술이라는 게 그렇죠. 있죠. 예. 네. 벼랑끝 전술을 벌써 지금까지 벼랑끝 전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또 하나 아주 네. 궁지에 몰리면 그다음에 이제 살라미 전법이라는 게 맞아 있어요. 맞아 살라미 전법. 예. 네? 그거는 이제 요만한 거 요거는 조금 요구사항을 말이에요. 자기 의사표시를 10분지로 잘라가지고 요만큼 내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마지막에 가면 딱 스톱. 그러니까요. 이제 맞아요. 그 소위 그 영어로 브링크맨십 택틱스라고 하는데 이제 벼랑끝 전술 그다음에 이제 살라미 택틱 이 두 가지를 이 혼합해서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아마 여러 가지 그 살라미를 가지고 오겠죠. 살라미. 그런데 딱 판단 기준 하나야. 육자회담을 3, 4년 하면서도 그 항상 나도 강조해 그랬던 것이 그거 뭐 다 필요 없다. 요는 핵을 포기했다는 소위 결단이 그렇죠. 있느냐. 예.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 이렇게 테스트해요. 그럼 그렇죠. 결국 그게 높다. 그러면 이거 만날 헛것이다. 이거. 그렇죠. 요번에도 똑같은 결론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라미를 잘라서 이제 다 가서 하겠죠. 그럼 미국이 그동안 예? 그 25년, 24년 동안 속아왔는데 그걸 네. 다시 또 아 그러냐 이렇게 했어요. 천만에. 근데 시한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그러니까 남았습니다. 문제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이 사절단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느냐 아니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살으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살고 문재인 정권이 살고 이 대한민국이 살으려면 이재춘 대사님을 이번에 보내야 돼요. 그 정의용 실장 같이 그렇게 급실거리고 이러는 사람이 가지고 협상 못하죠. 이게 외교의 첫 번째가 급실거리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교는 던지고 땡기고 이게 땡기고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이게 뭐 줄다리기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게 외교가 되겠냐 말입니다. 이게 우리 좀 그 지조도 있고 그래도 이 견해도 있고 어떤 그 용기도 있고 이런 분들이 가서 그 솔직하게 말해야죠. 미국 당신들이 이렇게 살라미 전술 뭐 벼랑끝 전술 하면서도 이제는 너무 많이 속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포기해라. 우리도 더 이상 여기에서 이 이상 더 당신들 편을 들 수가 없다. 이러면 딱 자르고 해줘야죠. 근데 거기다 또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미국은요, 그 북한이라는 걸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은 안 해요. 뭐 있지만은 저런 포악한 정권, 저 핵을 고집하는 정권은 그건 안 되겠다. 놓은데, 근데 그게 이제 핵 미사일 그걸 압박을 통해서 그만두게 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북한 인권 문제가 또 있죠. 그게 두 가지가 다 양날의 칼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북한 인권 문제는 그 문제 말도 못하고 하고 있지만 그렇죠. 말도 못하고 예. 그거를 특사라는 사람은 그거 얘기를 해야 돼요. 가서 그렇죠. 이게 국제사회에서 너희들이 점점 고립되고 이제 너희 정권도 이제 무너지게 생겼다. 네. 그러니까 이 인권
존중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너희들이 만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신없을 다 속방해라. 그렇지 않으면 봐라 오토원비어 케이스도 있고 지금 목사들도 여기 뭐 잡혀 있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건 정말 내가 그 적이기 전에 동족으로서 어드바이스 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딱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래야 이것들이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그렇죠. 요는 지금 이번 미션은 저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이래서는 안 돼요.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야 되는데. 그럼요. 바로 그거를 안 하고 가장 말씀만 하십시오.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리고 저게 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속일 수 있습니다. 중매생이 노릇이나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속일 수 있습니다. 여기를 요만큼 화장하십시오. 이런 거 나가서 해가지고 이게 되겠냐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김정은의 사환꾼 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환 아이. 사환은 뭡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게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전달하는 거. 그따위 대통령이 말해 그따위 역할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그래도 말은 뭐 비핵화 얘기는 했다고 그러니까 좀 두고 봅시다. 일단은 기다려보죠. 아니 김영철이는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직이니까. 아니 여기서는 한 놈은 안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제 거짓말들을 자꾸 하니까. 예컨대 이번에 김영철이 올 때 그 통일대교를 못 건너오고 무슨 대교? 전진교인가? 근데 그거를 국방부 아저씨들이 그거는 뭐 군사도로가 아니고 그건 그냥 군사도로예요. 근데 아까 내가 보니까 이 조선일보의 그 군사 전문 기자 유용원이가 직접 차를 몰고 거기 갔더라고. 가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듣고 사진 찍고 다 그려왔어요. 근데 그건 군사도로라는 게 원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데래요. 근데 제가요 거기를 출퇴근한 적 있어요. 몇 년 전에. 거기 증명서 없으면 못 들어가요. 등록된 이름만 들어갈 수 있어요. 군사도로예요. 글쎄. 그런데 뭐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 정부는 거짓말을 너무 반복돼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이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국민들이 이 정부가 하나만 다 거짓말로 생각이 되는 거죠.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말이지.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으로서 나라의 안보를 책임진 분이신데 그쪽에 그렇게 이번에도 김영철이하고 계속 비밀리에 그렇게 많이 만났다면서요. 북한의 통전부 대남 간첩 총책하고 대한민국의 간첩을 잡아야 되는 총수가 그렇게 비밀리에 많이 만나가지고 뭘 그렇게 많이 토론한 겁니까? 아니 공동 작전을 모의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의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소위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걸 하고 싶은 거죠. 그 노벨상 받을까 해가지고 노벨상 한번 받아볼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기정사실화 하면은 미국도 좀 고도화는 봐주지 않을까. 근데 그것은 결국은 지금 구도가 김정은한테 시간만 보태주느냐 아니냐 이제 그게 완전히 지금 달려 있는 문제죠. 그래서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이 결국은 지금까지의 맥시멈 프레셔, 최대 압박을 계속하게 나겠다. 그 기조를 조금 더 나는 흐트러뜨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은 김정은이가 안 되겠다고 전쟁을 걸든지, 그렇죠? 그렇죠? 무릎을 꿇든지 그 두 가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시간이 바짝바짝 다 거기서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랴부랴 정년을 보내고 가는데 지금 그러는 거죠. 지금 시간이 없다고 별로. 그러니까 지금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타겟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이라는 게 군사훈련이라는 거요. 그거는 그다시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매년 하는 거고 그건 기본적으로 방어용이죠. 북한이 남침이나 기습을 했을 때 방어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성격이 바뀌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는 장난을 그냥 치는 거예요. 이제 공격에 대비한 훈련으로 변해가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 훈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훈련을 연기시키는 걸 통해서 이제 이 대북 제재에 그걸 무너뜨리겠다 하는 그 책략에 지금 말려 들어가느냐 안 말려 들어가느냐. 근데 미국이 거기 말려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핑계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어떻게 하나 연기시켜 보려는 꼼수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뭐 정영이가 갔다 오든 여든 무슨 뭘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모든 시나리오들이 지금 다 정말 그 사람들의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여기에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에 모든 옵션이 내 테이블에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이 김정은이 테이블 위에는 저쪽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를 정말 끝내겠다 그러면 거기 대비한 모든 시나리오와 계획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 가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미국 편을 들어서 그 시나리오를 설명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쪽에 김정은이가 자기 시나리오를 쫙 이런 그걸 듣고 이것만 듣고 올 것이 뻔하다. 이거.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대사님 이게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하냐면요. 보십시오. 저희들이 최근에 북한 내부 통신원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김정은이가 지금 핵포기 이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요구하는 게 뭐냐? 평화협상하자. 그리고 통일하자. 그런데 이 통일에 외세의 간섭을 절대로 못하게 하자. 우리끼리 하자. 우리 민족끼리 하자. 이걸 지금 협상안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한에 대한 기준을 좀 낮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피뚝 듣기에는 그러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평화협상을 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 그러면 문정인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나가라 그러면 주한미군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핵이 포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김정은은 또 얘네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또 핵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남북한이 세트로 강도 집단이 돼가지고 국제사회를 위협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오늘자 노동신문은 난 보진 못했는데 기사는 읽었어요. 들었어요. 그 뭐냐면 얼마 전에도 그랬죠. 핵을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은 바닷물이 마르는 걸 기다리는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요구하는 것이 자기들의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미국이 절대 응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사님. 이게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6.25 때도 그랬고 푸에블로 68년도에 푸에블로 사건 때도 그랬고 도끼마냥 사건 때도 그랬고 육자회담도 그랬고 계속 졌어요. 이유가 뭐냐?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론이 들고 일어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북한은 깡패이기 때문에 이건 뭐 여론이라는 것도 없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김정은이가 정권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 이러고서 이제 미국을 계속 압박을 합니다. 그때에 이 남한의 문재인 정권이 그러니까 김정은을 계속 도와줍니다.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3.1절에 나갔지 않았어요? 이 박사도 나가고 나도 나가고 다 나갔죠. 그런데
그 미국의 폭스뉴스라든지 VOA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문들이 그 이번 그 태극기 집회를 아주 잘 보도를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우리나라 언론은 보도 안 했는데. 그럼 잘 보도를 했고, 예. 우리 소위 그 애국 세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실었어요. 아, 그리고 그랬군요. 우리 그 애국 이번에 태극기 든 사람들 전부 미국 파이팅. 미국 파이팅. 그걸 외쳤거든요, 우리가. 예. 그리고 이 문재인 이건 안 되겠다 더 이상. 예. 이런 종북 정권은 이제 퇴진해야 되겠다. 예. 그런 목소리가 분명히 나왔는데 이런 목소리를 그대로 다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미국이 예컨대 그 군사 행동을 하면은 뭐 정말 잘못하면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까지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남쪽의 사람들이 전부 좌파들만 했으면 피해를 받은 말이죠. 피해를 봐도 그만이다 생각할 말이죠. 텐데 그럼요. 이번에 이 애국 세력의 힘이 너무나 크니까 이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제 이거 외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한미동맹 절대 지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들을 다 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사도 힘을 내시고 그렇죠. 조금 하루 이틀 기다려 봅시다 또 이제. 예. 근데 요즘에 뭐 이 문재인도 한미동맹이 어쩌고 저쩌고 입에 자꾸 올리는데 한미동맹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맺어진 동맹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 한미동맹 이런 거 말할 자격이 없는 자예요. 빨리 내려가야 돼요. 그게 우리 국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예, 지금 이 문재인하고 김정은은 이미 한패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을 김정은의 사완꾼 아이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아요. 이건 뭐 내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그 자료를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했는데 김정은이하고 통화한 것처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여튼 예,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신뢰를 잃었으면 이렇게 되겠냐 말이죠.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선이 지난번에 백악관에서 탈북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이방카 그 고문이 올 때 탈북자들도 만나기로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만나기로 원래 계획이 나죠. 원래는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박상학 대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사람 좀 선정해달라. 그래서 아니 왜 나한테 선정해달라 그러냐? 정부도 있고 통일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는데 왜 날 보고 그걸 해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백악관이 하는 얘기가 우리 그쪽 사람들하고 말하기 싫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를 잃었으면 이렇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요컨대 그건 일종의 이제 이방카가 와서 누구를 만날 것이냐.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우리 정부한테 의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한테 얘기를 하면 그것이 즉각적으로 북한한테 들어가죠. 북한한테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줄선 네. 그 또 이상한 탈북자 있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그게 벌써 이제 동맹이라는 게 사실상은 이제 형해화됐다. 뼈다구만 남은 거죠. 틀만 있고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이 막 그 정도로 끝이면 좋지만은 이렇게 엄청난 우리 미중류의 안보 위기에 있는데 동맹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건 뭐 그래서 지금 철강 산업 뭐 25% 심각한 문제. 보복 관세가 아니고 뭡니까? 그 호혜 관세를 없애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보복 관세라고 얘기했다가 호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그게 명칭을 어떻게 붙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통상규정
몇 조에 의반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보는 그 그렇죠. 시각이 저건 적과 내통하는 그렇죠. 친구들이네. 그렇죠. 그럼 바로 저것도 우리의 적인가? 그렇죠.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통상 문제 뭐 몇백억 달러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 대한민국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돈 몇 푼을 더 이건 얘기거리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경제 압박이 계속 들어오면 예. 결국 누가 녹아납니까? 예, 문재인을 찍었던 서민들, 예, 그렇죠. 무슨 서민을 잘 살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귀가 이만하게 돼가지고 그거를 거지 들었던 그리고 문재인을 찍었던 서민 경제가 제일 먼저 파탄 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한국 안보 그다음에 경제 따로따로 떼서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럼요.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죠. 네. 예. 하나로 지금 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이상한 데로 가고 맞아요. 있으니까 그건 너희들 안 되겠다 하는 그럼요. 얘기죠. 네. 그렇잖아요. 집에서 자식이 집안을 위해서 안 하고 딴 집에 가서 이상한 짓거리 하게 되면 용돈 자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법원 맞아도 싸죠. 그러니까 법원 맞아도 싼데 그러면 대기업 재벌들이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그 실제로는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서민 경제에 이제 고통이 가해지겠죠. 지금 뭐 제가 아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전화가 왔어요. 곡소리가 난다 그러고요. 곡소리가. 그리고 이 종로 주변에도 지금 상가들이 다 비었어요. 이 대로변에 이 한금의 상권에 지금 다 비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한국 경제가 망하고 있다는 증빙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라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게 무슨 오랫동안 망하는 줄 아세요? 순간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지금 무한 경쟁 시대에서 한 발자국만 같이 못 가도 10발자국 떨어지게 되고 10발자국 떨어지게 되면 어느 날 우리 낭떠러지에 와 있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게 망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 박사가 뭐 경제학 박사도 된 모양이다. 경제를 너무 잘하네. 아닙니다. 이거 예, 죄송합니다. 우리 대사님 앞에서. 예. 그러면 대사님, 마지막으로요. 정의용, 서훈, 천혜성, 김상균, 윤건영, 이 자들 5명이 아까 어떤 탈북자는 김일성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들이 김일성 민족하고 똑같이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이 가져올 그 보따리가 어떤 걸까요? 대략 예측을 해본다면 내가 보니까 그 중에 그래도 정의용 실장은 제일 나요. 주사파는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나머지 주사파입니까? 나머지는 나는 잘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쭉 그동안에 해온 일 바로 노무현하고 한 짝이 돼서 문재인하고 같이 했던 사람이 서훈이고 그 다음에 윤건영이라는 사람도 그렇더라고 뭐 이력을 보니까 천혜성이도 비슷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김상균 지금 국정원 차장이 된 사람 나 그 사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초록은 동색이라고 아니 그 문재인이가 주사파니까 주사파로 봐야지. 그냥 주사파입니까? 전 주사파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고영주 변호사 그래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그래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본인께서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게 공산주의지 뭐 다른 게 공산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자라고 머리에 무슨 뿔이 달려있기를 하겠습니까? 이빨에 이렇게 이 상아 같은 게 나오게 됐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공산주의자죠. 그럼요. 네. 그러면 가져올 답변이 그냥 시험치 아닌가 보죠? 이 박사나 내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여튼 속이 텅텅 빈 거를 포장을 잘하고 이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쓸 겁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마치 양파 까는 것처럼 까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들, 근데 그런 걸 가져오겠죠. 예. 그런데 서훈 원장이 예. 그 올림픽 하기 직전에 예. 미국을 또 비밀리에 갔다 왔다면서요. 그건 누구를 만나본 겁니까? 이거 폼페오가 예. 국장이 CIA 국장이니까 예. 만나고 왔겠죠. 뭐. 그 만났는데 폼페오 국장은 거의 북한의 그 정보원 같은 그 서훈 원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도 됩니까? 아니 얘기 만나니까 들어봤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듣고 어떻게 평가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네. 지금 폼페오 국장도 자기 기조를 조금도 안 바꿨어요.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한이 다 가까워온다. 어? 꼭 스트라이크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끝까지 외교적인 선택을 바라지만은 그것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압박 수단을 또 완벽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런 걸 얘기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서훈 원장이 그쪽에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나 해서 혹시 서훈 국정원장이야말로 우리 쪽에서 문재인 말고 문재인 정권에 들어가 있는 우리 사람이 아닌가. 역공장. 모르겠습니다. 미국 CIA가 네. 일부러 박아놓은 그러나 그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아주 그 미국의 깊은 연단을 가지고 북한을 진짜 무너뜨리려고 활동하는 이중첩자 아닌가 이런 생각. 내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서훈은 어떤 사람인가. 진짜 CIA가 박아놓은 첩자는 아니었을까. 내가 알기로 그 사람은 아닌가요? 죽은 김정일이가 아버지를 불렀다면서요. 아니 뭐 이름하고 얼굴을 같이 아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김대중 때도 그 일을 했고 네. 노무현 때도 그 일을 했고 지금 또 이번에 이제 그것 때문에 발탁돼 가지고 국정원장이 됐고 그러니까 문재인하고도 아주 친해. 그러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간첩을 파견할 때 그렇게 파견한단 말입니다. 아주 그렇게 글쎄 그러니까 그 변장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서훈이야말로 아주 잘 변장된 그 스파이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스며들어간 간첩 아니 스파이 아니냐. 진짜 CIA 요원이 아닌가. 야 CIA 간첩이라고? CIA 간첩이 아닌가.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글쎄. 꿈보다 해보면 좋구만. 네, 저는 서훈 국정원장이 제발 CIA의 간첩이었기를 좀 기대해봤습니다. 그러지 않고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국정원장이 말이에요. 그 이중 간첩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중차대한 역할을 맡지 않았다면 아닌가요? 하루 간첩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요즘 간첩을 간첩이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우리 딱 보면 간첩인데. 예. 그래 대사님 오늘 또 이렇게 유쾌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